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최근 강영욱에 대한 인성 폭로 논란이 터졌었죠. 그 처음에 올라왔던 폭로 내용들은 대략 이 회사의 경영진은 대표와 이사 2명이고 그들은 부부다. 참고로 강영욱의 와이프는 외국인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회사,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아닌 무근본 감정적 판단으로 회사의 중대사를 처리함. 직원들 급여는 진짜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는데 직원들에게 주는 돈이 아깝다고 직원 앞에서 얘기함. 정시 출근하면 싫어함. 근무 시간 외에 휴일에도 근무해야 좋아함. 물론 보수는 없음. 자발적 근무. CCTV 곳곳에 설치 후 감시. 너무 심해서 직원이 아니라 죄수가 된 느낌. 직원들끼리 대화한 사내의 메신저 내역 모두 검열. 마이너스 별점은 없나요? 키워준 부모님한테 미안할 정도의 취업장소. 여기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 부부관계인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의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짐. 카톡 못 가게 하고 메신저를 지정함. 이게 함정임.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를 쌓았다 감시하고 본인들 욕한 거 있나 밤새 정도까지 함.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내용으로 직원 괴롭힘. 추가로 변호사를 불러서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를 강제 작성시키고 해당 내용을 트집잡아 협박 시작. 공사 후에도 3개월 동안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에폭시 바닥공사를 직원이 근무 중일 때 함. 작업 인부도 몸에 안 좋다고 말렸음. 그 사무실에 있던 모두가 두통과 설사, 고열에 시달림. 그 뒤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산재로 고소해야 하나 고민 중. 공사 기간 동안 대표이사는 본인들 몸에 안 좋을까봐 출입도 안 함. 월급을 엄청 조금 주는데 남자 임금을 더 줌. 직원과 직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말 전하기를 좋아하며 업무 내내 감시가 심함. 업무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이 바뀌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게는 하지도 않을 업무를 주어 괴롭힘. 나르시스트가 운영하는 회사, 평생 노예처럼 부려지다 버림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자기 직원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해. 두 부부가 열심히 직원들을 이간질, 뒷담화를 한다. 오랫동안 성실히 노예처럼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지 못하게 가스라이팅. 회사 폐업이 잠정적으로 결정되고 나서도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이 사실을 사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어떤 인원은 회사에 다니기 위해 전셋집을 계약했지만 폐업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7, 8년 성실히 일한 직원들을 휴일에 전화상으로 정리해고 사실을 통보하거나 문제없이 퇴사한 인원들에게도 없는 잘못을 덮어씌워 깎아내리고 있다. 대표는 직원들에게 자기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데 기분이 좋으면 말투가 상당히 상냥해지며 미래에 다양한 기회를 줄 것을 약속하곤 한다. 그런데 화가 나거나 실수를 하면 선물로 줬던 물건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거나 주어진 혜택을 다시 철회한다.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자기 SNS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검열하며 수시로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까지 확인하고 추궁한다고 한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영욱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컴퍼니의 별점을 보면 평균이 1.7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폭로 내용에서도 나온 것처럼 강영욱의 반려견 교육 서비스는 6월 말을 기점으로 아예 폐지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 폭로 내용들만 보면 그동안 강영욱이 보여줬던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서 꽤나 충격적이긴 한데 아직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도 아니다 보니 막 풀악셀을 밟을 단계는 아니에요. 과거에 대도서관 퇴사자 마냥 부풀리기를 시전하는 걸 수도 있고 알고 보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건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이 그 여러 폭로 내용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메신저 감시, CCTV 감시, 직원을 감정적으로 대하며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한다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입에서 공통적인 얘기가 나온다? 그럼 사실일 가능성이 꽤나 높은 거죠.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지 가능성이 높다 뿐이지 여전히 사실 확인된 건 아니다 보니 아직은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암튼 여론이 이래서 그런 건지 이제 유튜브 댓글에서 두 번째 폭로 인증글까지 올라오는데 이건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인증은 채널 클릭해보시면 되고요.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 몇 가지 말해보자면 대표님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막 부려먹었으나 남성을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여자 직원은 어느 정도 눈치 보면서 대했던 것 같네요. 머슴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쉬는 날 과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염 폭설에 중노동을 지시하거나 보호자 면전에서 모욕을 주거나 인격을 폄하한 경우 등 더한 것이 많지만 이는 대표님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피해자가 남자가 많은데 조용한 이유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훈련사 위주이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은 알았는데 얼떨떨하네요. 원래 그런 분이라서 누가 터트렸냐고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대표님 본인이 터트린 겁니다. 그리고 사직서에 여러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해서 직원들은 겁을 먹고 사회로 나옵니다. 예전에 임금 문제로 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화를 받은 경영진분 중 한 분이 직원들이 듣는 데서 퇴사자 이름
를 하면서 고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두 분이 통화를 하면서 네가 뽑았잖아, 네가 했잖아 하면서 싸웠습니다. 마하는 직원이 겁을 먹었고 그 뒤로 기강이 잡혔네요. 명절 선물로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 받아보셨나요? 좀 치욕스럽더라고요. 대표님을 옹호해줄 직원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요. 없네요. 한 명도. 누가 거기서 일하랬냐고요? 님들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죠. 잡플래닛에 리뷰를 남겼다고 퇴사자의 도리가 없냐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 밥줄 쥐고 있는 권위자에게 털릴 때까지 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만들어진 이미지 때문에 대중이 안 믿어주거든요. 대표님을 나락 보내고 싶으면 유명한 커뮤니티에 썼겠죠. 잡플래닛에 쓴 이유는 다음에 입사할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마음입니다. MZ 얘기를 하시는데 대표님은 그렇게 나이까지 갈라치기 하면서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무례하고 막대했어요. 직원분 중에 5, 60대 분도 있었는데 별다를 것 없이 대해서 놀랐네요. 사과만 하시면 다들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다 같이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이 있으니까요. 대표님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과하세요. 뭔가 악에 받쳐서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자 이렇게 추가 폭로글을 쓴 겁니다. 이전 폭로글에서 남자 월급을 더 줬었다던 내용은 알고 보니 남자 직원을 더 막대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인가 본데, 아니 근데 딴 건 몰라도 강영욱은 평소에 욕을 할 때 개자가 들어가는 욕을 할까봐 쥐자를 넣어 욕을 하는 연습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전화하면서 개자를 섞어 욕을 했던 사람은 강영욱이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것보다 개 배변 봉투에 스팸을 담아줬다는 내용은 진짜 충격이죠. 그깟 스팸 세트 얼마나 한다고 그걸 거기다 담아줘. 그리고 저 유튜브 계정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닉네임은 한자로 사필기정이라고 해놨고 24년 5월 20일에 가입한 걸 보니 아마 이걸 폭로하기 위해 만든 계정인 듯 하죠. 거기다 저 계정 프로필 사진을 보면 강영욱의 보듬 컴퍼니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올려놨는데 눌러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사내의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회사 측에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의 워크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이라면 저 회사 내에서만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이란 건데 저걸 보곤 뭐 개인 사찰도 아니고 사내의 메신저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아무리 업무용 메신저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열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배임혐의와 같이 회사에 피해를 끼칠 만한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그럴 때에만 특별히 정당화되는 거지, 평소에 아무 때나 열람을 하는 경우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일단 뭐 그니깐 강영욱이랑 와이프가 직원들을 상대로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감정적으로 막대하고 뭐 이랬었다는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 계약서 내용이 위조된 게 아니라면 적어도 메신저 감시 부분만큼은 사실인 거겠죠. 이러면 나머지 폭로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일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강영욱한테 점점 불리해지고 있어요. 일단 사람이란 건 평면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매체에서 보는 강영욱의 이미지는 단지 일부분일 뿐이죠. 그건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연기하는 모습, 예능에 나온 모습 그것 좀 맞다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쵸? 당장 우리만 해도 기분이 아무리 더러워도 회사 가서 직속 상사 앞에선 티 하나도 못 내고 그냥 웃어야 하잖아. 그런 것처럼 강영욱도 걔를 잘 돌본다고 해서 경영도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애초에 사람 관리라는 게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감정 상하고 그러면 능률이 떨어지고 그것뿐이면 다행이게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서로가 피곤해집니다. 그니까 최소한 일을 하면서 서로가 감정 상하는 일은 없게끔 해야 하는데 보통 아랫사람이라고 생각 없이 대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결국 가랑비에 옷 젖듯 업보가 나중에 보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거. 거기다 현재 강영욱의 상황이 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강영욱이 걔를 가르치고 돌보는 영역에서만큼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원탑급 전문가인 건 맞는데 그동안 걔는 걔답게 키워라, 걔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같은 발언부터 시작해서 견주가 잘못하면 무안할 정도로 단호하게 혼내는 등등 솔직히 전부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멍멍이가 자기 인생의 1순위인 그쪽 분들이 보시기에는 워낙 듣기 싫은 바른 소리도 많이 해놔가지고 안 그래도 뭐 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칼 갈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또 기다렸다는 듯 엄청나게 다구리 치러 오겠죠. 여튼 강영욱은 이러나 저러나 이 일로 이미지 피해가 심각할 듯 해요. 입장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가 폭로가 터지면 터질수록 더 악화되겠죠. 그러니 빨리 입장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그 입장이 허위사실에 대한 해명문이 아니라 저 모든 폭로를 인정하는 사과문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나마 꽤나 많은 사람들이 강영욱한테 등을 돌리게 되겠죠. 암튼 오늘은 강영욱의 두 얼굴을 폭로하는 논란들을 정리해봤는데 아직 인증된 것도 해명된 것도 없는 내용이 많으니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이럴 때 그저 조용히 있는 게 약이다.